오늘 아침 일라디오. 밤이 깊어져 찾아오는 새벽이 후회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후회되고 작은 말도 되짚게 되는 그런 시간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뒤척이다가도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되면 또다시 기대를 하고 또 한 번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곧 오늘의 해가 다시 떠오를 텐데요.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지난 일들로 후회하고 망설이기보다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월 1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돼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오늘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답을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와 모바일 커피 교환권 같은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새농퀴 이번 주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희입니다. 나물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새농퀴에서도 나물 퀴즈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정답인 이 나물은 봄철 잃어버리기 쉬운 식욕을 돋우고 체내의 염분을 배출시키는 데도 좋은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5월이 제철인데요. 이 시기에는 야생에서 채취한 신선한 이것을 맛볼 수 있고요. 요즘은 시설에서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말린 채로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어쩐지 복싱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이것. 참 이것, 곰 이것, 미역 이것, 개미 이것 등 다양한 품종이 있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가 보죠.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도 좋은 고랭지 재배용 벼가 개발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병에 강하고 밥맛과 쌀 모양이 우수한 고랭지 재배에 적합한 조생종 벼 품종인 진평벼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진평벼는 경기, 강원, 충북 등 중산간 고랭지와 동북부 해안지에서 재배하기에 알맞은 품종으로 도열병과 흰잎마른병에 강하고 쌀의 겉 모양이 이제 맑고 투명하면서 밥맛은 매우 좋습니다. 쌀 수량은 시발당 527kg으로 기존 조생종 품종인 진부벼와 오대벼보다 약간 많은 우수한 품종이 되겠고요. 농촌진흥청은 진평벼 종자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분양할 계획인데요. 종자 분양이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진부 출장소 전화 033-254-6328번 033-254-6328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토요일이 춘분이네요. 이번 주 농업 기상도는 어떨까요? 이번 주는 지난주와 같이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주 초반에는 미세먼지와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월동 작물과 채소가 심겨진 논과 밭은 배수로 정비를 잘해 주셔야 수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철인 만큼 농가에서는 영농 준비에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짓는 충실한 종자 확보라든지 논밭의 밑거름주기, 또 트랙터 등을 이용한 깊이갈이, 감자와 고추 등 파종 준비, 그리고 농기계 사전 정비 점검 등 그야말로 농가는 영농 준비로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옛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나고 신우대밭에 신우대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종자를 심느냐 아니면 나쁜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량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종자는 크고 병에 걸리지 않은 튼실한 종자를 준비하셔서 올해도 더 풍성한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속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에서 실천할 작업들도 알아보죠. 벼재배 농가에선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벽시 소독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벽시 소독은 종자로 전염되는 각종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벽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냉수 온탐 침법으로 이제 소독을 할 경우에는 소금물 가리기를 한 벽시를 15도 정도의 찬물에 한두 시간 동안 담근 후 58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담가 소독을 하시면 되고요. 온탕 침법으로 할 경우에는 소금물 가리기를 한 벽시를 말린 상태에서 60도의 따뜻한 물에 10분간 또는 65도의 따뜻한 물에 7분간 담가 소독을 하시는데 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바로 찬물에 넣어서 소독약을 좀 씻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밭농사도 바쁜 시기인데 어떤 작업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중부지방의 경우 이제 봄감자 아주 심는 시기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이기 때문에 심기 하루 전에 육묘상에 물을 충분히 줘서 묘를 채취할 때 이제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고요. 고구마 싹이 나온 논상은 온도를 23에서 25도 정도, 습도는 70% 정도를 유지해 주시고 고구마 싹이 5에서 10cm 정도 자랐을 때는 낮에 2-3시간 정도는 환기를 시켜줘서 옷자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봄철에는 지역에 따라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하우스를 완전히 닫고 환기팬을 가동시켜서 비닐이 하우스 골재에 밀착하게 해줘야 비닐이 찢기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봄철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오고 난 후에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로 씻어줘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보강등이 설치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주시면은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수 농가는 지난해 과수 화상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올해도 걱정이 큰데요. 예방 작업을 철저히 해야겠어요. 예. 해마다 과수 화상병이 점진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과수 화상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싹이 트는 시기에 적용약제인 동제화합물로 1차 방제를 해주시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2, 3차 방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약제 등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배와 복숭아 꽃 피는 시기를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약 열흘 정도 빨리 필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날씨와 꽃눈 발육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이상 저온이 올 것에 대비해 연소 자재를 준비하거나 과수원 방상팬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해 주시고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 사전 확보 등 매년 되풀이되는 냉해 피해 대책도 실천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가 좀 답답한 기분을 만들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봄철에는 진짜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황사가 예보되면은 축사나 사료가 황사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을 덮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축의 운동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켜주시고 발굽을 정기적으로 손질해 줘서 부재병 발생을 예방해 줘야겠습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특별 방역 기간을 2주일 연기한 만큼 축산 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막바지 가축 질병 차단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금요일 양파 생산 농가와 양파 농협조합장 협의회 등 생산자 단체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전 관세청 앞에서 각각 전국 양파 생산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국내 농산물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만큼 수입 농산물 통관 검역 역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급증하는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 통관 절차는 허술하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햇양파 출하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양파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급증했다라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양파값이 또 한 번 하락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 수입 농산물의 통관 현황 또 대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양파 생산 농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앞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양파 주산지는 곧 시작될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전국 양파 생산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 주제는 시인농산물의 관리감독 강화였고요. 대회를 연 단체는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양파농협조합장협의회, 한국농산물 냉장협회였습니다. 식약처 앞에서 1차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대전에 있는 관세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한 번 집회를 열었는데요. 양파 생산 농가들이 이날 줄기차게 요구한 핵심 구호는 국내 농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만큼 시입 농산물의 통관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양파 생산 농가들이 앞장서서 이 수입 농산물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농산물이 개방되는 상황이고 또 수입할 때 관세를 내거나 FTA 협정에 따라서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양은 손목막론하고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수입에 다소 영향이 있었지만 수입량 증가 추세 자체가 꺾일 만큼의 그런 영향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양파 생산 농가들이 수입 농산물 통관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햇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 수입량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양파 생산 농가들이 이 국내산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서 면적과 생산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인데요. 이게 수입 양파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국내 생산량 관리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양파 수입 증가 그 추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국농통경제연구원 3월 관측 정보를 보면 지난달이 2월 25일을 기준으로 양파 수입량이 9,791톤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0년 2월 이 기준으로는 454톤 수입됐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21.5배나 급증한 상황인데요. 올해 이 햇양파 수확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달에 이미 전년보다 20배나 많은 양파가 수입돼 있다는 건 그래서 굉장한 악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파 수입량이 하루에 10톤 단위였던 게 하루에 100톤, 하루에 1000톤까지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수입 국가도 다양해졌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과 베트남까지 다양한 나라의 양파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수입 농산물 들어오는 양은 계속 증가 추세고
그 생산하는 국가들도 이렇게 다양해진 걸 진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통관 얘기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 수입량은 이렇게 급증하는데 그에 비해서 통관 절차는 좀 허술하다는 게 농가들의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정부가 수입량과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다는 게 농민들의 지적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그 PLS가 적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농민들은 농산물 품목별로 허용 성분의 농약, 허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 그리고 소비를 위해 도입 제도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기반이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국내산 농산물뿐 아니라 신농산물에도 이 PLS가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입하는 농산물의 전량을 PLS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입량 전체의 고작 15%만 검사를 한 채 국내에 반입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PLS 대응이 상당히 미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양파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사용했는지, 또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이런 PLS만 엄격히 적용해도 수입 문턱을 상당히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수입에 대한 약간 부담, 그 수출에 대한 부담을 또 그 나라에 줄 수 있다는 것도 그 물량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전체 수입량의 15%만 골라서 검사를 한다는 건데 이럴 땐 위험 요소가 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입되는 물량 검사도 빈틈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수입농산물 대응을 위한 범농업계 대책위원회, 수입농산물 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몇 가지 사항을 고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수입농산물에 계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수입국에서 농산물을 선적할 때 선주가 받은 서류만 보고 수입 농산물이 세관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량을 속이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그 양파 같은 경우는 관세가 중국산을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입농산물 대책 활동하는 그 양파 조합장 협의회 노은준 협의회장은 지난 금요일 집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관세청이 수입 중량을 정확히 따라서 세금도 걷고 또 농업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문제 제기를 했고요. 수입 양파가 10%는 기본이고 20%에서 30%까지 중량을 초과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수입되는 양파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를 계측하거나 최소한 샘플 계측이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서류 확인으로 그치고 있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금을 안 물고 양파를 기록한 것보다 20% 수입을 하면 수입 양파 단가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서 결국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되게 서류만 보고 하는데 실제 재보면 더 보내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런 요구사항들이 정부와 관련 기관에도 좀 잘 전해졌을까요? 네, 충북 오송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 앞에서 그리고 대전 관세청 앞에서 그런 농민들은 비가 좀 제법 많이 내렸거든요. 그 비 속에서 요구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했고 또 요구 서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여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 한국이라는 농식품부를 좀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을 위해 농식품부가 식약처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본부 등을 쫓아다니면서 촉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농식품부를 대신해서 전국의 양파 생산자들이 이렇게 관련 부처 정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농식품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주최 측 대표단이 식약처와 관세청에 각각 요구서한을 전달했는데요. 요구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PLS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검사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수입 중량 검사를 전수조사 혹은
최대한 철저하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입 통관 검사에 생산자 대표를 참여시켜라 이런 요구들이 좀 같이 나왔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간략한 면담도 성사됐다고 합니다. 이동호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장은 현행 전체의 15% 수준의 PLS 검사 실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밝혀서 참석한 농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빗속에 모여서 고생하신 게 진짜 이렇게 알리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 정말 좀 철저한 엄격한 그런 잣대를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그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 교란은 생산 기반을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굳이 20 신가 자금률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식당 가보시면 원산지 표시의 국가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대부분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품목만의 문제가 아닌 게 양파의 수입 빗장이 풀리면 양파 농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늘을 심거나 또 다른 작목을 심으면서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민간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있는 제도라도 정비하고 또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양파는 물론이고 그 마늘 농가들은 지난해 단위 생산자 협회를 조직했고 또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달 1일 양파 자조금, 마늘 자조금은 의무 경작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재배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내가 얼마큼 심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농가들의 소득을 보정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농산물 수급에 생산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정부와 정책 결정의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급 관리라는 게 국내 생산만 가지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거든요. 정부가 인력 부족 핑계만 댈 게 아니라 그 수입농산물 검역을 위한 세밀한 제도 개선, 그리고 국내 유통 과정의 원산지 관리 등에 철저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 농수산 이슈 원재정 기자와 전화 연결했는데요. 통화 품질이 좀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셨던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 고전으로 세상 읽기로 이어갑니다.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세상에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는 안 될 길로 들어선다거나 가져서는 안 될 것에 욕심을 내다 보면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민을 위해 땅과 주택을 책임지라고 만든 공조직이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서고 가져서는 안 될 땅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의 일부 사람들의 일탈 행위이겠지만 조직 본래 의무를 망각하고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선 결과는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조직의 명예는 실추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는 떨어져 본래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조차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부 조직 구성원들의 탐욕과 비정상적인 투기에 기인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동양의 병법 교과서인 손자병법에서도 군대는 가서는 안 될 길과 차지해서는 안 될 땅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서면 군대는 전멸할 것이며 차지해선 안 될 땅을 무리하게 차지하면 결국 패배한 군대로 기록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도유소불유라. 아무리 좋은 길처럼 보여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 길도자에 안 입을 자, 말미암을 유자. 도유소불유.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라도 들어서서는 안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의 행군과 진로를 선택할 때 외견상 가기 쉬운 길처럼 보여도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그 길로 들어서다가는 함정에 빠져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서는 결과는 참담합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고 그가 속한 조직이 기울어지는 것은 물론 나의 동료들도 함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손자병법에는 또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가져서는 안 될 땅이 있다고 합니다. 지유소부쟁이라. 땅짓자에 있을 유자, 안 입을 자에 다툴 쟁자. 지유소부쟁.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땅이라고 해도 내가 차지하려고 다투어서는 안 될 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탐이 나는 좋은 땅이라고 그 땅을 가지고 다투는 순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결국은 상처와 눈물만 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될 땅이면 애초부터 욕심도 내지 말고 내가 차지하면 상처를 가져올 땅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땅은 재물이며 부귀영화의 상징이죠. 더욱이 정당치 못한 땅을 가지려 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함이고 부자가 되기 위한 인간의 탐욕입니다. 땅 때문에 갈등을 넘어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땅 때문에 가족과 형제가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은 예로부터 군자가 늘 조심해야 할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논어에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군자는 회덕이요 소인은 회톤이라. 성숙한 사람인 군자는 늘 덕을 베풀 마음을 품고 살고 미천한 소인은 땅을 차지할 생각에 여념이 없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869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의 환갑입니다. 사위와 딸이 온다고 해서 아침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8692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1620님 고3 딸아이를 위한 아침밥 준비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덕분에 새농퀴 애청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928님 날이 밝아오고 있네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음을 확실히 느낍니다. 봄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다 출근길 안개까지 매우 짙어서요.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운전하는 분들 차간 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광주, 대구 18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날이 되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전남에는 5에서 10mm, 중부와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이 후속 대책의 첫 번째는 일단 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입니다. 이 정부는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도록 LH 사규로 못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시 감독을 하고 또 신도시 같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불법 투기나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조치도 하고 또 수사 의뢰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고요. 이 처분 명령 뒤에도 1년 안에 땅을 안 팔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는 지역 농민,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 지역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 취득 심사를 하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오래된 부동산 적폐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라면서 대한민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부동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LH 직원과 간부가 숨진 일이 발생했죠? 네, 지난 금요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LH 전북 본부장을 지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간부는 지금까지 수사나 내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은 아니었지만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13명 중 3명이 2018년부터 2년 동안 이 해당 간부와 함께 전북 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간부의 사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른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50대 LH 직원 A씨가 자신의 땅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해왔고요. 그 전날까지도 정상 출근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A씨는 정부가 발표한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기 의혹을 받던 상태였습니다. 2016년부터 파주 삼방리 일대에 동료와 함께 땅을 샀는데 그 뒤로 이 개발 호재가 잇따랐었습니다. 네. 현직 차관 가족이 농지 쪼개기 매입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이 서울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가 신도시 인근 농지를 농지법인을 이용해서 쪼개기 매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농업법인은 일종의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토지를 보유 중인데 총 34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 중에 박영범 차관 배우자가 있으며 이 배우자의 지분은 약 20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매입 당시 박영범 차관은 그 농업 관련 시민단체인 진역 농업 네트워크의 대표였는데요. 이후 배우자는 박영범 차관이 이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석 달 정도 지난 2019년 8월 이 땅을 4,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네. 이 인근의 토지가 화양지구 개발 사업 부지와 밀접해서 인근 토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쪼개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농식품부는 박영범 차관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비서관 검증이 시작되면서 박영범 차관이 이 토지 존재를 인지했고 바로 매각을 하려 했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시일이 늦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 좀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내내 4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지난 토요일이 490명까지 올라갔고 어제는 459명이나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의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어제 하루만 20명 가까이 늘어나서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50명에 육박을 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입원 중이던 20대 환자 한 명의 사망은 확진된 뒤 사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두 번째 20대 사망자인데요. 이 환자는 처음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서울대병원 응급실 운영이 임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428명이 나왔는데 한 주 전에 372명보다 15%가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7로 나와서 일주일 만에 다시 1.0을 넘기는 등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특히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선 200명대로 신규 확진자 수를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이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다만 결혼 전 양가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6살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 그리고 직계가족도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우리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지금까지 60만 명 가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중 74%가 백신을 맞았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요양시설 의료진과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종률을 빨리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우선 접종 고려 대상이고요. 이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오늘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접종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접종 후에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일반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중 실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로 확인된 건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이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를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군경의 진압에 목숨을 잃고 있어요. 일부 지역엔 계엄령까지 내려졌다고요? 네, 이 미얀마에서 군경의 강경 진압이 계속돼서 어제 하루만 적어도 38명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최루탄과 실탄을 쏴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만 최소 22명이 숨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미얀마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여기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어제 오후 이 양곤의 2개 밀집 지역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이와 함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9년 미얀마에 9천만 달러 규모의 유무상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미국이 지난달부터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북한과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2월 중순 이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포함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과의 물밑 접촉 시도가 당국자를 통해 전해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 외교 당국과도 긴밀한 소통 속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락 채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가 새 대북 정책을 4월 중순까지 내놓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후에야 북미 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미국은 환영한다라면서 그 예로 이 위안부 합의를 든 건데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우리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내용인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합의를 꺼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222님께서 미얀마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좀 미세먼지에 답답하고 안개도 좀 껴있지만 기운 내시고요.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